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1990년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3년 7월 8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캐닐 부자 동네에서 한 청소부가 청소 중이었습니다. 잔디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는 인근 주민이 실수로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기뻐하며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확인하고 이내 기절할 뻔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토막난 인체 조직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소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도의 고급 주택단지에서 일어나다니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봉쇄한 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도로 양쪽의 도랑과 숨겨진 풀밭에서 추가로 비닐봉지 3개를 더 발견했습니다. 총 5개의 비닐봉지에는 6개의 인체 부위가 있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품을 찾지 못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7월 11일까지 해당 지역을 2차 수색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남은 신체 부위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11개의 인체 조직을 발견했지만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그녀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쿠알라룸푸르 범죄수사국장 보엔와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신고된 모든 실종자 파일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심지어 치과 병원의 치아를 비교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인체 조직이 발견된 지 열흘이 지나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중앙시장 거리에서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 아미루딘을 찾아갔습니다. 인체 조직이 너무 끔찍하여 그는 몇 장의 사진만 아미루딘에게 넘겼습니다. 아미루딘은 단연간 그림 그리는 경험으로 사진을 참고하여 4시간 만에 3명의 여성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후 소문으론 초상화를 완성한 후 아미루딘은 육식을 중단하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얼굴의 사진과 복원된 초상화 3장을 공개하여 그녀를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복원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 지 3일 만에 파사르푸두에 살던 한 집주인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여성 세입자가 며칠 동안 실종되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가 그 세입자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따라 셋집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서랍 안에는 예술사진 몇 장이 있었는데 사진 속 여성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사진 속 사람이 바로 세입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랍장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주로 그녀의 속내가 적혀 있었는데 최근 일기에는 한 남자가 그녀를 실망하게 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일기의 내용으로 그녀가 그 남자를 아주 사랑하지만 그로 인해 아주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있었는데 경찰은 그 연락처로 차이유스의 언니 차이신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이신디는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이 심각하게 부패하여 차이신디는 한 번만 보고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나서야 다시 인체를 보관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이신디는 피해자의 은밀한 부분을 모발과 발에 있는 흉터를 통해 그녀가 바로 본인의 동생 차이유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이유스의 직업은 댄서였는데 술집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경우가 많아 회음부 주변의 털을 다듬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차이신디의 체액을 채취하여 피해자와 비교한 후 피해자가 바로 30세의 차이유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이신디는 경찰에게 그녀들의 고향은 중국 광둥이며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온 가족이 말레이시아로 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 차이유스는 5남매 중 막내였는데 10여 년 전에 고향 코타바루를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가 생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판매원 등 많은 직업을 해왔으며 7년 전에 세련반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두 사람은 2년 전에 이혼을 선택했으며 차이유스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 아주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본인은 더욱 많은 돈을 벌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술집에서 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몸매로 단숨에 술집에서 유명해졌으며 이덴홍으로 불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의 많은 술집에서도 그녀를 종종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매번 외출하게 되면 차이유스는 언니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이신디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대신 우편함에 중국어로 된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쪽지에는 친구들하고 페낭에 놀러 갈 거야. 10일 넘게 있을 거니 돌아오면 전화할게.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차이신디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기장에 언급된 남성을 조사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는 옌와이 성이라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33세의 옌와이 성은 한때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했었으며 단기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차이유스에게 피아노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자 또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유스가 실종되기 2달 전에 옌와이 성은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7월 21일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발표했고 그들이 옌와이 성을 찾아가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로 찾아와 차이유스 사건의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쪽지 한 장을 제출했는데 쪽지의 내용은 차이신디가 전에 받은 쪽지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옌와이 성은 차이유스가 페낭에서 피해 입은 후 부키퉁쿠 산에 버려진 게 아닌가 하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덩진어는 범죄 수사 경험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는 옌와이 성의 말을 듣고 바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옌와이 성은 세렌반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만 받아왔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메모의 내용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차이유스는 그가 중국어를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에게 중국어로 된 메모를 남겼을까요?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한 후 차이유스가 토막된 사진을 꺼내어 옌와이 성에게 신원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옌와이 성은 한번 살펴보더니 바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며 매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끊임없는 신문에 옌와이 성은 마침내 자신이 차이유스와 감정적 문제로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사무실에서 옌와이 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옌와이 성은 결혼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고 그의 새 신부는 고작 임신 2개월째였습니다. 1993년 12월 13일 법원은 고의상해 혐의로 옌와이 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옌와이 성은 1993년 7월 6일 오후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애인 차이유스를 해치고 그녀를 잔인하게 토막낸 후 부키퉁쿠 근처에 버렸습니다. 옌와이 성은 말레이시아의 형법 302조를 위반하여 교수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는데 법정에서 그는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한때 선교사였던 옌와이 성이 실제로 사람을 해치고 피해자를 토막낸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차이유스가 특별한 직업을 가져 숨져도 아까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2월 28일에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갑자기 고소 내용을 바꿔 옌와이 성의 범행이 우발적인 상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르면 우발적인 부상에 대해 최대 형량은 유기징역 20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고소 내용의 변경으로 옌와이 성은 극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옌와이 성의 변호사도 과실 상해 이유로 그를 변호했습니다. 재판 중 옌와이 성은 차이유스와의 관계와 사건 과정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옌와이 성은 차이유스와 2년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차이유스는 술집에서 막 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배우기 위해 옌와이 성을 찾아 피아노와 성악을 배우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1993년 7월 6일 차이유스가 옌와이 성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넘게 유지되었는데
얼마 전 예너의 성은 가족의 조선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차이유스는 화를 내며 예너의 성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내를 숨지게 하여 토막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너의 성은 이혼하는 걸 거절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차이유스는 샤워 후 예너의 성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너의 성은 그녀와 빨리 헤어지고 싶었지 관계 맺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유스의 강요에 두 사람은 결국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차이유스는 예너의 성에게 또 한 번 이혼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너의 성은 아내가 임신 2개월째라며 그녀를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차이유스는 갑자기 예너의 성의 아내를 저주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차이유스는 더 이상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너의 성은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예너의 성은 그 당시 몹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친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그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굳어진 차이유스를 부엌으로 끌고 가 주방용 도구를 이용해 그녀의 몸을 11개로 토막냈습니다. 그런 다음 신문지를 싸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녁 8시쯤 예너의 성은 비닐봉지 2개를 차량 트렁크에 넣고 부키퉁쿠에 있는 빌라 지역으로 가 어둠 속에서 비닐봉지를 풀밭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나머지 3개의 봉투를 싣고 다시 부키퉁쿠로 가 봉투를 더 멀리 던졌습니다. 이 모든 걸 마친 예너의 성은 아파트로 돌아가 흔적을 없애고 평소처럼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너의 성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차이유스의 장기적인 박해와 고문을 견딜 수 없었으며 또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싶지 않아 차이유스와 몸싸움하다가 실수로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는 피해자를 숨지게 한 후 잔인하게 처리한 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 단서를 제공하며 수사 방향을 혼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건의 진실은 아마 예너의 성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94년 3월 9일 쿠알라룸푸르 지방법원은 예너의 성에게 유기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형은 체포된 날인 1993년 7월 21일부터 계산됐습니다. 이에 예너의 성은 항소하여 1994년 12월 3일 쿠알라룸푸르 대법원은 그가 실수로 차이유스를 숨지게 하여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청 링깃 하나로 약 28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2000년 예너의 성은 복역이 만료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유산하고 재혼하여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너의 성은 부모님의 곁으로 가 아버지를 따라 다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잔인한 짓은 그의 생활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댄서가 토막된 사건도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차이유스의 어린 두 자녀는 영원히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예너의 성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